안녕하세요. 태비제안입니다. 오늘은 14일 세포해독을 진행하는 그 5일차에 정보를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5일을 하는 동안에 아마 음식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음식에 연관되어서 어떤 기능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세포해독을 하는 동안에 드시는 특히 무염식 기간에 5일 동안 먹는 것들이 대부분 식물성 단백질이나 식물성 야채예요. 십자화과 식물을 중심으로 음식을 먹게 돼 있죠. 그게 왜 몸에 이로울까라는 것을 오늘 강의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 건강에 대한 정보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것이 좋다라고 했던 게 현재는 좋지 않은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은 나쁘다고 했는데 현재 또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음식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2023년 2월 말에 촬영을 시작했고요. 이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만든 거예요. 오늘은 5일차 강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티그린과 그 레이스맥스의 관한 게 맨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14일간 세포해독에 먹는 음식들이 다양하게 지금 좋은데, 2023년에 새롭게 많은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강 저널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은 보면 나왔던 게 폐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바로 전에 강의했던 그 4일차에 강의했었을 때 남자보다 여성분이 훨씬 폐암에 담배를 피지 않는데도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짧게 강의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연장선으로 오늘 그거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한국에 있는 걸로 따져서 볼게요. 기본적으로 가천대 길병원에 있는 그 정선영 교수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성 폐암 환자 10명 중 9명이 비흡연자라고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특히 여성 폐암 환자를 갖다가 좀 추적 연구를 했는데 같은 동양권에 있는 중국, 일본 여성에게 비슷하게 나타난대요. 여기 지금 미국에 사는 그 서양권보다 동양권이 비슷하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아마도 요리하는 패턴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재료인 뭐 육류나 어류를 열에 가열됐을 때 탈 때 그 흡입하는 거죠. 그 냄새에 나올 때 탈 때 발암 물질이 나오는데 그 너무 심하게 타면 실제로 음식에 탄 거가 예전에는 암 유발이 크다고 했어요. 근데 탄 음식으로 암에 걸리려면 정말 어마무시한 양을 먹어야 된대요. 그런데 재밌게도 고기를 탄 음식을 먹어서 암에 걸리는 것보다 고기를 굽느라고 그 냄새를 맡았을 때, 탄 연기죠, 한마디로. 좀 과하게 구웠을 때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를 맡은 조리를 하는 사람들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실제로 흡연을 안 하는 여성분들 중에서는 집에서 주로 요리를 해 먹는 분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대부분 창문이 없는 부엌이거나 창문이 있으면 열면 되지만 그 열지 않고 또 여기에는 후드도 틀지 않아서 그 연기를 빨아들이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은 미국에선 대부분 지금 현재 전기로 인덕션을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가스로 많이 했잖아요. 가스불을 켜는 순간에 나오는 그것도 몸에 해롭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스불을 켤 때는 팬을 돌려서 빨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엌에 창문이 없더라면 다른 곳에 좀 먼 곳이라도 창문을 열어놓고 요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기가 중요하다라고 여기 가천대 길병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규칙적인 운동도 폐암 발생률을 낮춘대요. 그렇다면 해독 프로그램 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데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해서 40분을 하던 조금 못해서 20분을 하던 그래서 결국은 규칙적인 운동이 몸의 면역체를 올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천대에서 얘기를 했고 또 한양대 대학교 병원에서 2023년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10가지 큰 암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이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폐암이요. 그래서 폐암의 가장 중요한 건 흡연이에요. 아직까지는 흡연이에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70%가 흡연이 맞았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흡연이 폐암에 발생하고 있다면 이걸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해서 지금 비흡연자한테 대한 그 연구가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인지 저희 아버지께서 명지병원에 입원해서 응급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명지대를 봤는데 갑자기 폐암 그 센터가 엄청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폐 이식 수술도 높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실제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줄고 있는데 비해서 폐암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명지병원에서 발표하기는 한국에서 전체 암 사망 그 10개 중에서 순위 10개 중에서 넘버원이 지금 현재 폐암이래요. 근데 그 뒤에도 미국에 있는 자료도 제가 짧게 정리했는데, 비흡연자가 걸리는 폐암은 대체로 서남이래요. 서남은 빨리만 발견되면은 수술이 잘 되고 그리고 예후가 좋다고 얘기해요. 문제는 근데 서남인 경우 폐가 내가 담배를 안 피잖아요. 그럼 나는 흡연자가 아니기 때문에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방치를 하다가 위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명지병원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그 조리hum이라고 하는 요리, 특히 기름을 했을 때 연기가 나게 했을 때 요리고 미국으로 따지면 어, 숯불이나 불로 했을 때 좀 떨어져서 안 하고 가까이서 했을 때 그 냄새를 맡는 거, 연기를 직접적으로 타는 연기를 맡는 거. 예전에는 낙엽을 태우면 낭만이었지만 지금은 낙엽을 태우면 몸에 해로운 독소를 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자료를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 베리웰 헬시라는 닷컴에 가면은 검색을 하면 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어, 담배를 안 피는데도 폐암에 걸린다고? 그게 정말이야? 라는 제목으로 해서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있는 것을 번역해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폐암 환자, 남자들 다 합쳤을 때 25%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대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랬어요. 비흡연장에서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성이 훨씬 높대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서남종이 가장 흔한다고 진단인데 이걸 놓치는 거죠. 왜냐, 난 담배를 안 폈으니까. 그래서 흡연 이력이 없기 때문에 암의 징후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걸로 또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말한 거는 트럭 드라이브, 그러니까 트럭 운전수. 왜 트럭 운전수일까요? 한국의 미세먼지랑 비슷하게 트럭 운전수들이 운전을 할 때 그 도로에서 주로 생활을 하잖아요. 타이어가 마모됐을 때 그게 폐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샌드 브라이스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가는 거 있죠. 갈 때 그 나오는 물질 그리고 메탈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속 가공하시는 분들 그분들 마스크 쓰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맨 얼굴에 그냥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프린팅 하는 거, 페인팅 종류. 그건 다 화공으로 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세라믹이라고 해서 도자기나 그릇을 만들 때 그게 보면 보신 적 있겠지만 그 열과 불이 되게 많이 필요로 해요. 그 태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 직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연히 우라륨 그 방사선이든 뭐든 이렇게 특성 원소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 우라늄 만드신 분들이고, 채굴하는 분들, 그리고 뭐 예전에 따지면 석탄 채굴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세라믹이랑 비슷해요. 그 도자기, 흙을 굽고 뭐 했을 때 세라믹 메이킹이라는 거는 도자기 굽는 거를 뜻하는 건데 그럼 불이잖아요. 근데 글래스도 마찬가지예요. 유리도 불이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연기가 나올 때 그걸 흡입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뉴스나 아니면은 제가 지나가는 걸로 그 기사를 보고 그 내용을 봤을 때 향수 중에서 인공향수, 우리 세제
그리고 소독제. 그래서 냄새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맞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속이 울렁거린다고 두통이 온다고 해요. 그게 무감각하신 분도 계시지만 근데 그게 실제로 기관지에 들어갔을 때 폐를 망가뜨리죠. 왜 우리 한국에서 가습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폐가 망가지면 폐는요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명지병원에서 폐 이식 수술이 되게 높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폐는 이식을 해야 되는 거지 내 거를 살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폐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14일간 세포해독 프로그램에 드시는 음식하고 연관이 돼서 제가 폐에 대한 기사, 2023년에 새로 나온 기사를 바탕으로 건강 저널에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짧게 소개를 시켰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그 폐에 도움이 되는 서포트를 해주는 그 음식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물이에요. 물은 기본적으로 몸 안을 갖다가 돌려주고 클렌징하고 그리고 기억력에도 도움을 주는 나이가 들수록 물 수분량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거 뭐 괜찮다고 하는 분들 계세요. 몸에 맞아서 줄어든다 하지만 실제로 연세 있는 분들 중에서 수분이나 야채나 물 공급을 충분히 하신 분들이 기억력도 그러니까 치매도 덜 오시고 피부 상태도 좋고 세포도 훨씬 좋아요. 그래서 물이고요, 당연히 첫 번째는. 그리고 당근. 그리고 여기 그림에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마늘이 보이실 거고, 마늘 옆에 적양파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옆에 생강이 보이죠, 진절하고. 그리고 토마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가 있고, 그다음에 민트류가 있어요. 허브 종류도 좋다고 해요. 그리고 오렌지, 그리고 컬리플라워, 영지버섯. 여기 보면 레이시라고 돼 있고, 여기 차가라고 돼 있죠. 차가버섯. 요것도 되게 도움되고, 그리고 아래 보면은 파인애플이 있고, 그리고 케일이 있어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 십자화과 식물이요. 그 앞에 제가 십자과 식물을 이야기했잖아요. 정확히 십자화과라고도 하고 십자과 식물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꽃잎이 났을 때 십자 모양으로 네 개 방향으로 나는 식물을 총칭하는데 특이하게 얘네들이 유난히 항산화가 좋고 그리고 독소 배출을 잘하는 애들이에요. 게다가 얘네들이 또 기특한 게 키드니, 콩팥, 신장이 약한 분들도 드시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어, 이 앞에 있는 동영상, 바로 4일차에 했던 그 동영상에서 보면은 곡류 중에서 렌틸콩이라든지 뭐 병아리콩이라든지 퀴노아라든지 되게 좋은데 신장 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조심해서 양을 줄여야 되고 뭐 신장 투석을 하지 않을 경우는 그렇게까지 조심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십자가 식물 같은 경우는 신장 기능이 투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능이 떨어졌다 해도 드시기에 되게 좋은 야채예요. 근데 이 기특한 애들이 폐에도 대체로 다 좋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도라지나 무를 많이 꼽아요. 늙은 호박. 그리고 꽃감. 감이 폐의 기능이 좋아요. 미국에서는 꽃감이나 감이 지금 드시기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미국 마켓에 나온 지. 근데 한국 분들은 꽃감 가을에 되게 많이 즐겨 드시잖아요. 겨울에도 놔뒀다가 그게 되게 좋고 그리고 붉은색 그 비트 그것도 무과죠. 그리고 브로콜리 앞에 컬리플라워나 브로콜리가 십자가인데 둘 다 폐 기능에 좋아요. 그리고 무염식 그래서 정확히 7일차 지나서 8일차부터는 동물성 단백질을 먹게도 하고 그리고 뭐 드실 수 있다면은 사실은 식물성으로 쭉 가는 게 더 도움이 되긴 해요. 해독에는.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다고 했을 때 순서를 했을 때 닭고기를 우선으로 하는데 자, 폐에 도움되는 그 육류는 다금류 세 종류 있죠. 그래서 닭고기나 오리나 거위가 좋아요. 그런데 오메가가 풍부한 생선도 폐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연어, 참치, 고등어를 예를 드는데 그래서 오메가3를 대신 먹기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바다 생태계가 좀 많이 나빠져서 저는 현재 참치는 드시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참치는
임산부가 먹지 말아야 되는 생선에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금속이 오염됐을 때 가장 큰 덩치로 먹이사슬에서 위에 있기 때문에 산모들이 캔으로 된 참치캔도 못 먹게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잡히는 참치도 지금 현재 임산부들은 피해야 되는 생선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해독 기간에 먹지 않고, 그리고 해독이 아니더라도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지금 2023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등어도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썩 좋은 생선은 아니에요. 등푸른 생선이 지금 현재. 왜냐하면 걔들이 체격이 크잖아요. 근데 청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청어같이 맑은 물에서 자란 애들, 그리고 연어같이 이왕이면은 가둬 키워서 어, 키우는 거 말고 자연산, 와일드, 대부분 알래스카산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괜찮아.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생선을 먹는다 그러면 연어라든지 아니면 알래스카 거기 와일드 생선에서 흰살 생선 종류. 그렇게 해서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생선으로. 그리고 아니면은, 파마넥스에 나오는 마리노메가로 대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식물이 반드시 해독 프로그램에 있어서 많이 드시면 많이 드실수록 효과가 좋고, 그래서 야채 스프를 많이 드시게 하는 거죠, 제가. 그랬을 때 해독의 그 티그린 구치를 꼭 먹게 하잖아요. 자, 이 티그린 강의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해독 프로그램 했을 때 한의원에서 했을 때 한약으로 주로 했겠죠. 근데 어느 날 이 티글이라는 제품을 접하게 됐는데 안에 있는 성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녹차가 제가 한의사 입장에서 녹차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녹차 안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나 폴리페놀이나 항산화가 높아요. 근데 문제는 그 카페인이 있다는 거죠. 많이 못 먹으니까. 그래서 카페인이 있어서 많이 못 먹는데 티그린 같은 경우는 파마스 티그린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거의 없어요. 뭐 100%는 아니에요. 금처럼 99.9%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99%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 1%의 카페인 갖고 뭐 심장 박동수가 뛴다거나 잠을 못 자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티그린이 해독할 때 넘버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담배를 핀다라고 했을 때 티그린을 꾸준히 먹으면 폐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에도 훨씬 좋아요. 그러나 세포,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세포라고 하는 몸 전체에 흐르는 애들을 보호해주는, 좋은 애들은 보호해주고 나쁜 거는 이렇게 밀쳐내는 역할을 하는 게 티그린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티그린이 해독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암 환자들이 많이 먹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암 수술, 암 진단 받고 나서도 메가로 먹을 수 있었던 거는 티그린이었어요. 그 외 거는 멈추고 유산균과 티그린을 갖다가 되게 메가로 많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수술 받을 때 이 티그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암 환자들이 수술할 때 모양이 막 이쁠 리는 없죠, 다. 근데 모양이 흐트러져 있거나 불규칙하면 수술할 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한쪽에 딱 모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록 해독 프로그램도 했고, 그리고 저는 음식을 나쁜 걸 잘 안 먹는 편이에요. 음식을 많이 먹는 양이 적진 않지만 음식을 안 좋은 걸 안 먹는 편이고, 유전자도 없어요. 검사를 했는데. 집안 내력도 없어요. 그러면 암에 걸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파마넥스를 그렇게 챙겨 먹는데? 아니에요. 제가 늘 강의할 때 얘기하지만 제가 그때 한 10년 정도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죠. 왜냐면 저희 아이를, 특별한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에 또 3년에 4년 정도구나. 4년을 하루에 4시간만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 부족이 된 거죠. 그래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만으로도 그 암에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보통 스트레스가 모든 몸 안에 염증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애가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최근에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조건이 없어도 스트레스 하나만으로도 몸 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해독 프로그램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레이스맥스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해독할 때는 레이스맥스를 좀 먹는 편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다당체로
항산화 면역체가 상당히 높아요. 앞에 제가 그 폐에 도움되는 식품 중에서 차가버섯도 있지만 영지버섯도 있었잖아요. 영지버섯 중에서 이 붉은 영지를 면역력의 최고라고 쳐주거든요. 그래서 파마넥스에서는 붉은 영지를 지금 현재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만약에 내가 콧물이 좀 잘 나, 비염이 있어. 자, 이 비염과 콧물은 뭐하고 연결돼 있을까요? 폐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레이시맥스를 꾸준히 먹으면 비염이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비염이 전제 조건이 폐 기능이 약해서 나오는 비염일 경우 되게 잘 잡아요. 그런데 바깥의 외부나 스트레스로 생긴 비염이 있어요. 그거는 레이시맥스가 듣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래서 레이시맥스가 폐 기능을 되게 좋게 해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갈 때 미세먼지가 심한 그 겨울 시즌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한국에 갈 때는 제가 레이시맥스를 들고 가서 먹였어요. 그러면 기침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희 아들이 폐 기능이 그렇게 남들보다 뛰어나진 않았겠죠. 모든 장기가 약간 다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그랬을 때 그 레이시맥스는 면역을 올려줌과 동시에 얘가 최고로 잘 적용된다. 그럼 폐 쪽이에요. 그래서 폐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음식도 드시지만 음식을 잘 못 먹을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레이시맥스하고 티그린 두 가지를 권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 강의는 14일간 해독 프로그램을 할 때 그 이틀 액체 단식하고 5일간 무염식 할 때 채소로만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과 식물성으로만 먹는데 그 먹는 이유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해독하는데 그 해독할 때 몸의 장기 중에 폐에도 도움을 주는 음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끝나고 나서도 좀 생각났을 때마다 마켓에 갔을 때 그게 보이면 좀 갖고 와서 뭐 그 닥초이 같은 경우는 그 된장 풀어가지고 두부랑 같이 먹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제가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식품들은 마켓에서 일부라도 사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나서 8일차에 드실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오픈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14일간은 식물성 단백질과 식물성으로만 먹기를 권하고, 하지만 내가 평상시에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단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분들은 조금 힘들어요. 굳이 힘든데 꾸역꾸역 하시진 말고, 그냥 8일차부터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약간의 소금 간을 해서 먹는 저염식 식단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4일간 해독 프로그램 동영상을 1편부터, 그러니까 A부터 쭉 나갈 텐데, 한꺼번에 보시지 마시고, 내가 해독을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앞에 두 편을 보시고, 그다음부터 C부터가 1일차니까 그때부터 차근차근 먼저 보고 따라하고, 먼저 보고 따라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 강의 여기서 마치고 동영상 편집을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 주셔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이빠이.